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루시드 모터스 관련 루시드 그룹이죠. LCID 주식 관련해서 차트와 락업 해제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현재 팔란티어 주식 관련해서 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애플, 아마존, 쇼피파이 등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이나 아마존은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지금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으며, 일단 실적 점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전망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저는 이제 델타와 보잉항공 중 지금 현재 이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보잉항공의 비중을 좀 더 높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SRXL, FNGU, BLZ, TQQ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드립니다. 단타나 스윙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10승팬 이상 가입해 주시면 되고,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술 한잔과 특급팬 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11월 단체 대화방을 다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11월 1일 기준으로 오픈할 예정이고요. 지금 일단 10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회원 간의 단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 기존 채널과는 다르게 회원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면서 자유롭게 이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기존에 주 1회씩 혜택으로 보시면 주 1회씩 주식 차트나 공부를, 미국 주식에 관련된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대략적인 시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회원 간의 프리토킹이, 기존 채널은 이제 일방적으로 저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회원 간의 프리토킹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식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단체 대화방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술 한잔 이상 회원은 제가 초대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 고정 댓글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렸습니다.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린 고정 댓글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봐주시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팔란티어 관련해서도 제가 투표를 올렸습니다. 현재 696분 정도 투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재미삼아 이제 올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5년 후 팔란티어 주식 목표가를 예상해보면 대략적으로 50에서 100불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라가 지금 현재 가장 예상치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36%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50에서 100불 정도는 올라가 주지 않을까, 현재 기준에서 두세 배 정도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텐베거 영상 에서 다뤘지만 팔란티어는 최소 150불 이상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주식은 이제 관련해서는 팔란티어의 이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제 팔란티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많이 쓰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 주 정부와의 계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연금저축처럼 꾸준히 5년 이상 모아갈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QQQ와 SPY도 장기적으로 가져가고요. 팔란티어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리마켓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과 애플에 영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어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피어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면 72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80에 거의 근접을 할수록 이 피어앤 그리드 인덱스는 현금을 보여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금 비중이 20%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다음 주 FOMC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은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기준에서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은 2.29% 상승난 1.665%대를 유지하고 있고, 1.5%대에서 다시 1.6%대로 올라준 모습이고요. 크루드오일 프라이스 관련해서 보시면 0.3% 상승한 83.06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실적 발표로 인해서 지금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투자 전략 관련해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물류비 상승과 중국의 전력난 등 온갖 외부 악재에 투자자들이 실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애플은 이제 수많은 악재 속에서 이제 애플 주식을 사는 이유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로열티 높은 고객들을 바탕으로 한 하드웨어 지배력, 소프트웨어 플랫폼 확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배당, 애플 주식을 사기 한 이유,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어일으킨 아이폰 출하량의 경우
단기적으로 높은 기대감과 줄다리기 가격이 있을 뿐 올해 15%, 내년 6% 이상 성장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컨센서스를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라고 지금 봐주시면 되는데 이런 하락에 오히려 줍줍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이 되고 애플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45불대에서 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더 많이 빠진다라면 140불 초반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요. 140불 초반이나 아니면 140불 이하에서는 굉장히 줍줍할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카라는 저는 전기차 굉장히 포텐셜이 큰 항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애플 지금 요즘에 EV 섹터가 굉장히 핫한데 애플도 언젠가는 전기차로 애플카를 내놓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웨어러블 반등 기대가 가장 주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웨어러블 매출 역시 9월 분기엔 부지런했으나 향후 실적 개선세에서 나타날 전망이고 다소 지연된 감은 있지만 에어팟 프로 이후 2년 만에 에어팟 신모델 이 출시가 되면서 신모델에 대한 대기 수요가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본격 출하가 진행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부 악재도 서비스 매출은 독보적이고요. 9월 분기 서비스 매출은 역대 최고치인 183억 달러, 연평균 25.6% 작년 대비 성장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플랫폼 규제로 인해 수수료 인하가 예상되지만 유료 가입자 수는 7억 4,500만 명을 기록하며 지속 증가 중이고요. 영업이익 기여도도 역시 37% 수준으로 상승, 부품 쇼티지 영향으로 하드웨어 매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산재하나 서비스 매출 괄목할 만한 상대 그리고 플랫폼 업체로서의 기업 가치는 상승에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현재 클라우드 시장 관련해서 약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4.41% 하락한 3,294.4불에 위치하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제 꼭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진 않고요.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투자를 하시려면은 페이스북 이제 앞으로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되는데 이 페이스북에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 특히나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떤 점을 이제 보여줄지는 이제 정확히는 이제 아직 판단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메타버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이 페이스북의 이제 영향력이 커진다, 이 매출의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현재 보시면 이 21년 3분기 여전히 아쉬운 이커머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으며 3분기 매출은 1108억 달러로 15% 컨센서스 마이너스 0.9%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GAAP EPS는 6.12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50% 정도 줄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컨센서스가 이제 8.96달러였기 때문에 31.7%를 하회를 했다. 약간은 지금 아마존은 사기에는 좀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애플은 하락이 나오면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 아마존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예저에 좀 밀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 매출은 161억 달러, 약 38.9% 증가하며 컨센서스 154억 달러를 상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이제 클라우드 시장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상회를 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조금 밀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2분기 선제적으로 진행됐던 프라임데이 이후 3분기 매출 성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애초에 크지 않았으며 그러나 성수기 효과로 반전을 노리던 4분기 매출 컨센서스가 지금 1,422억 달러, 지금 매출이 1,300에서 1,400억 달러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고 이 영업이익도 지금 낮기 때문에 가이던스 자체가 실망스럽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 12개월 포워드 에비타 대비 EV 세일즈 관련해서는 19.9배로 5년 평균보다 마이너스 0.6 표준 편차 수준이고요.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존재하지만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쇼피파이도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티커명의 SHOP입니다. 쇼피파이 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7.04%의 상승을 보여줬고 장중에도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1,500불대를 넘어섰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7.04% 상승이 나왔습니다.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이 하회를 했는데 오히려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이제 없으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쇼피파이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21년 3분기를 보면 5년 만에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다. 이 코로나의 어느 정도 수혜주가 끝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구독 매출의 정상화 과정일 뿐 현재 팬데믹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던 이 구독 서비스 매출 성장률이 둔화하기 시작이 됐고요. 지난 1분기, 2분기 70% 성장률을 기록했던 구독 매출 증가율은 37%대로 하락이 됐다.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가 정상화되면서 이런 구독 매출은 하락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쇼피파이는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 애플, 아마존, 쇼피파이 이게 3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플은 하락시 줍줍, 아마존과 쇼피파이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투자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 지금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장전 실적 발표 이후 장전 거래에서 5% 하락했으나 장중 10%까지 급등하며 플러스 7%로 마감이 됐고요. 실적 발표 이전 공급망 우려로 동사 이 쇼피파이 주가는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선반영된 이후 이제 뉴스가 실제로 터진 이후에는 상승 흐름이 나왔다. 하지만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물류 영향을 받겠으나 중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 쇼피파이 상승장에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3개 분기 실적 보았고 애플, 아마존, 쇼피파이 실적 보았고 지금 루시드 관련해서 제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에서 언급을 하였었는데 현재 어제 루시드 31.3불 상승으로 나왔고 지금 애플이장에서 1% 정도 상승 나온 35.87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차트의 의미는 좀 이제 퇴색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새로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40불은 넘기가 힘들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제 쌓인 매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40% 넘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지금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참았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RSI는 79.9, 80에 거의 근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LCID 이제 내년 1월 23일 정도에 이제 락업 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락업 해제를 찬스로 삼아서 저는 줍줍할 생각이고요. 일단 지난번 락업 해제 때 이때가 제가 줍줍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줍줍 후에 28불대에서 거의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16불대까지 하락이 나왔다. 이 락업 물량으로 해서 이 정도 하락이 나왔고 이후 이제 혹시나 내년 1월까지 잘 지켜보다가 또 한 번의 하락이 크게 나온다라면 이 줍줍해 가면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이제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이 시점 잘 기억하셨다가 내년 이제 1월 맞춰서 이제 그때 상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가정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제 마이 워치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이 비자, 에어비앤비, 델타항공, 보잉, 카니발, 디즈니, 노르웨이전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보잉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 여름까지 들고 가기에는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보잉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1년 3분기 이제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크게 하락이 나왔고 특히나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이 마이너스 7.3%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컨센서스 대비 EPS도 마이너스 0.17불 줄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하지만 이런 컨센서스가 이제 나빴던 이유는 이 737 맥스 항공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주력 기종인데 이 737 맥스가 아직 중국에서 허가를 못 받았고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실적 발표를 통한 경영진의 별도 가이던스 제공은 없었으나 유의미한 실적 개선, 중국 규제 당국의 737 맥스 기종 운행 재개 허가와 미국 FAA 연방항공청의 787 기종 인도 재개 허가 이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규제에 묶여져 있으나 이게 언젠가는
이 737 맥스나 787 기종은 언젠가 허가가 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두고 이제 가만히 지켜보면 내년 여름쯤은 충분히 20% 이상 올라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TQQ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LX를 보면 어제 증시에서는 일단 지금 RSI가 61대, CCI가 124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시그널이 계속 보조 지표상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50% 정도 저는 이제 매도를 해놓고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 FNG와 BLZ로 이미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생각이고요. TQQ 같은 경우는 이제 3% 상승 나온 152.9불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SI도 70에 거의 근접을 했었었고 CCI도 129.0으로 높은 수준이다. 계속적으로 이제 보조 지표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FNG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으며 BLZ는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BNKU입니다. BNKU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프리장에서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RSI는 61.97, CCI는 79.16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이 워치리스트 보시면서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는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는 7%대도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으나 지금은 현재 1%대, 0%대 이 변동성이 좀 심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팔란티어는 이제 3분기 실적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팔란티어는 장기적으로 모아가야 될 종목이다. 현재 프리장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슬금슬금 올라와주고 있고 27불대가 이제 저항 라인이긴 하고 그 다음 저항 라인은 30불대에 있다라는 점에서 이 차트 관련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증시 시황 분석, 장 전과 장 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